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좀 브랜드가 있어서 오늘 또 찾아뵙게 좀 되었습니다. 아마 이 브랜드도 좀 다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이 브랜드도 굉장히 좀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라서 진짜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한국에도 좀 생겼어가지고 지금 좀 그 매장 자체가 좀 생겼어서 아마 아실 것 같아요. 지금 요새 길가 돌아다녀 보면 이 옷 입으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는, 오늘은 일본을 대표하는 스트릿 패션 브랜드 중 하나인 이제 베이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혹시 여러분은 그 옷에 커다란 좀 상어 얼굴이 좀 그려져 있거나 카모플라주 패턴이 좀 화려하게 들어간 후드티를 좀 본 적이 있으신가요? 아니면 이제 원숭이 얼굴 로고가 좀 들어간 옷을 좀 본 적이 있으실까요?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보신 적이 있어요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옷을 어쨌든 관심이 있으셔서 보는 것일 텐데, 그러면 이제 길 가다 보면 이 메이프라고 써져 있는 그거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뭐 보셨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근데 그런 디자인을 이제 대표하는 브랜드가 바로 A Bathing Ape, 흔히 베이프라고 하고 이제 부르는 브랜드인데요. 이제 베이프는 단순히 이제 옷을 만드는 좀 브랜드가 아니라 일본 스트릿 패션 문화를 좀 세계에 알린 브랜드 중 하나로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. 오늘은 좀 베이프의 역사와 특징, 그리고 이제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근데 요새 좀 사실 말씀드리면 요새는 좀 베이프가 좀 약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, 이 베이프 다른 지금 요새 일본 브랜드들이 이제 원래는 그냥, 지금은 옛날에는 베이프가 진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요새는 평가를 좀 낮게 받는 게 최근 트렌드를 좀 못 따라오고 있다는 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. 이게 맨날 하던 디자인만 하고 좀 변화 같은 걸 좀 제대로 추구를 안 한다 라는 점에서 좀 평가를 좀 그렇게 받고 있어서, 지금 베이프라는 브랜드 자체는 엄청나게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. 지금 패션 시장에서는. 그래도 이 베이프라는 브랜드가 또 역사하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오늘 들어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한번 설명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베이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베이프는 1993년에 이제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이제 브랜드인데요.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일본의 디자이너이자 이제 프로듀서인 니고라는 분께서 만들었는데요. 이제 이 니고는 원래 음악과 패션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, 특히 미국의 힙합 문화와 이제 스트릿 문화에 좀 큰 영향을 좀 받았어요. 이 니고라는 분이 진짜 일본에서 좀 유명한 디자이너예요. 다양한 브랜드에 좀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니고라는 분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본에서 이제 자신만의 독특한 이제 스트릿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어 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베이프인데요. 그런데 브랜드 이름이 좀 독특해요. 이게 직역을 하면 Bathing Ape인데 이게 목욕하는 원숭이라는 의미예요. 이 이름은 일본에서 유행하던 표현인 미지근한 물에 목욕하는 원숭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. 이는 현대사회 사람들이 너무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진 모습을 좀 풍자하는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럼 이제 이 베이프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, 첫 번째 특징은 강렬한 카모플라주 패턴인데요. 보통 카모플라주라고 하면 군복에서 좀 볼 수 있는 위장 무늬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. 그런데
베이프는 일반적인 카모플라주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카모플라주 패턴을 좀 만들었어요. 특히 좀 자세히 보면 얼굴이 좀 원숭이 얼굴이 좀 숨어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.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아 이건 좀 베이프다 라고 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좀 개성이 좀 강해요. 두 번째 특징은 샤크 후드인데요. 베이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샤크 후드예요. 근데 이게 후드 전체를 좀 지퍼로 좀 잠글 수 있고 후드 부분에 상어의 이빨과 눈이 좀 디자인되어 있어요.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 독특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지금 베이프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샤크 후드 때문인데, 이게 한 디자인을 너무 오래 끌고 가다 보니까 변화를 좀 추구해야 되는데 이 변화 자체를 좀 다양하게 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베이프가 평가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.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원숭이 로고인데요. 베이프의 상징은 유인원 얼굴 로고예요. 이 로고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. 그래서 티셔츠, 후드티, 모자 등 다양한 제품에서 좀 쉽게 볼 수 있어요. 네 번째 특징은 한정 판매 전략인데요. 이게 베이프는 처음부터 제품을 대량 생산하지는 않았어요. 오히려 수량을 좀 제한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. 그러다 보니 사고 싶어도 이제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좀 많았고 자연스럽게 희소성이 좀 높아졌어요. 이런 전략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. 그럼 베이프는 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졌을까요? 첫 번째 이유는 힙합 문화와의 연결인데요. 2000년대 초반에 힙합 아티스트들이 좀 베이프를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좀 유명해졌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독창성인데요. 베이프는 다른 브랜드들이 하지 않았던 과감한 디자인을 시도했어요. 그러니까 이 베이프가 패션 역사에서 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, 베이프는 일본 스트릿 패션을 세계적으로 알린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예요. 과거에는 스트릿 패션이 일부 사람들만 좀 즐기는 문화였다면 베이프는 이를 대중적으로 좀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. 그러니까 또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정판 문화나 협업 문화도 베이프가 발전시키는 데 진짜 큰 영향을 줬거든요. 그렇기에 베이프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베이프의 핵심이 개성과 희소성이라 생각하는데요. 남들과 똑같은 옷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베이프는 특별한 의미를 좀 가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여러분도 좀 베이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패션이라는 거에 좀 견문이 좀 더 넓어질 것 같아요. 근데 이상으로 좀 베이프에 대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또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